오늘은 성교육 2탄. 남자아이들 포경수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포경수술은 요즘에 이제 성교육 강사들이,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는 외국에서는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한다.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난리다. 우리나라만, 일본만 지금 하고 있지, 다른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 유럽에서는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유독 그걸 하려고 한다. 그게 남자들의 성생활에 좋지 않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제가 엄마 입장에서 포경수술을 시켜본 경험자로 한번 같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포경수술이라는 게 남자아이로서는 굉장히 치러야 할 관문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캐나다에 삽니다. 근데 캐나다에 사는 그 친구가 남자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친구를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온 이유가 뭐냐면은 남자 아들을 포경수술 시키려고. 근데 포경수술을 왜 꼭 우리나라까지 와서 시키나? 물론 이제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민 가서 산 이제 이민 2세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지만, 뭐 아시다시피 의료보험이 그 나라는 사실 뭐 무상으로 제공된다고는 하지만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걸 아시죠? 치과도 그렇고, 특히 포경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하려면 460만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수술하고 놀다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친정도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 아들을 수술을 시키려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 아들한테. 야, 너는 니네 캐나다나 이런 미국이나 이쪽은 포경수술 안 하지 않아? 뭘 굳이 그걸 하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희 반에 포경수술 안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생소하죠. 아니, 캐나다 같은 나라가 포경수술 안 하지 않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 전에 이제 부모가 그 의사한테 이제 사인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인하는 부분에 부모가 거기에 이제 체크를 하는데 뭘 하냐면, 태어나자마자 포경수술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체크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의 캐나다인 엄마들이 그렇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캐나다인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뭐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생겼으니까 원래 자기의 성기가 그렇게 생겼는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지인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를 이민 가서 아이를 낳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첫 아이를 낳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본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걸 체크해야 되는지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안 해서 그 아이는 자기 반에 자기 혼자만 포경수술을 안 했대요. 그렇게 생긴 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캐나다인들은 당신 포경수술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의사가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엄마가 체크해서 의사가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캐나다인들은 자기가 포경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설문조사나 이런 조사가 다 잘못된 거예요. 서양은 하지 않는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다 태어날 때 다 이미 해갖고 나온 거죠. 이 친구는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포경수술을 하고 갔습니다. 그것도 무더운 여름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름에 왔기 때문에 여름에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름에 수술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캐나다에서는 그거를 본인이 그냥 자기 돈으로 하려면은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드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한 30만 원 안 되게 돈을 주고 그걸 하고 갔어요. 엄마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교육 강사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어디서 그런 거를 주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진짜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제가 옆에서 보고 듣는 제가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본인이 포경수술이라는 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 부분을 시술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참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유명한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제 웬만한 엄마들은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보지 않고 듣지 못하고 실제적인 것들을 모르니까 그런 줄 아나 보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정말 엄마들이 잘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포경수술을 시켜보니까 두피를 벗겨내잖아요. 껍질을 벗겨내고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처음에 껍질을 벗겨냈을 때 그 부분 이제 수술을 하고 나온 아이가 팬티에조차 그 앞에 그 귀두 부분이 닿는 걸 너무나 힘들어해요. 너무나 예민한 거죠. 그래서 종이컵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런 뭐 수술해서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아이가 팬티에 그 귀두 부분이 닿는 것조차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수술하고 나서도 그 상처 부위는 다 아물었어도 귀두 부분이 팬티에 닿는 걸 너무 이상하대요. 느낌이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의사들한테 여쭤봐도 의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생활을 할 때 조루나 이쪽 부분에 가지 않기 위해서 포경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을 보니까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초반에 이제 2학년 들어가면서 저희 그 포경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보니까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포경수술을 해서 귀두 부분이 노출되면 그 부분이 무뎌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무뎌져요. 그럼 사실 부부관계를 할 때 남자들이 무딘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 무뎌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엄마들이 너무나. 위생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남자애들 그렇게 잘 씻질 않아요. 깨끗하게 씻고 막 저희 물론 가정교육으로 많이 시키긴 하지만 그렇게 그 부분을 매일 그렇게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여자랑 결혼했을 때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성인이 돼서 포경수술을 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포경수술을 해갖고 와야 된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정말 엄마들이 잘 선택해야 됩니다. 아이일 때 또 이제 예전에 왜 그렇게 포경수술을 해왔을까? 왜냐면 그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나중에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없이 탈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서구 사회에서는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유독 난리다. 우리나라 일본만 난리다.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잘 선택하는 부모님들 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